현대차 관세율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결제. 10배에서 100배까지는 성장을 해요. 리플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서. 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두 가지의 맹점이 있어요. 지금 뒤에서는 CBDC의 세상이 좀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CBDC는 그 사악한 악마의 도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휘청휘청 있는 거지.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아르헨티나 뭐 죽어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통화가 있어야 된다. 2026년 12월 됐다. 관광기가 한번 또 오잖아. 뭐 5억 정도? 오늘 최초야. 내가 싹 모아버렸다. 몇 명이에요? 3명이 나왔어. 요즘 급부상하는 모가이크스. 코인? 대박집 와버렸어. 사람들 바글바글 해본다. 양, 복, 점 어디 찍냐? 나도 좀 찍어주고 어디 찍냐? 양고기를 먹으면 복이 온다는 매장이요. 너 내가 1억 주면 뭐 할 거야? 고깃집? 고깃집 졸라 힘들어. 직원들도 다 도망가고 개고생해. 만약에 1억 안에서 뭐 할 수 있을까? 덜 힘들고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 여기가 매출이 한 8천만 원 이상 나오거든. 그러니까 순수익이 거의 한 1,500, 2천 남는단 말이야. 근데 인건비 몇 명 쓴 줄 알아? 들어가 보자. 내가 그 노후 알려줄게. 봐봐, 이 주방에서 8천을 판다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너는 안 해봐서 모르지. 혼자 이거 다 하세요? 장비 장난 아닌데요? 23살. 23? 이제 군대 갔다 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경력 얼마 됐는데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아 진짜 여기가 처음이야? 들어와서 하라고 너도 그냥.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걸 다 쳐내는 거예요? 어차피 고기는 막 들어오고 하니까 막 이런가 보구나. 근데 내가 프랜차이즈 하라고 잘 얘기 안 하는데 여기는 내가 검증돼서 하라고 하고 싶어. 좀 어느 정도 요즘 힘든데 좀 혜택 주셔야죠, 자영업자분들. 1,000만 원 해주려 했어. 1억 이하로 창업 생각하는 사람은 양꼬치 여기 양복점 꼭 하세요. 와 여기 너무 괜찮다. 여러분 1,000만 원이에요. 왜? 뭐가 따냐? 양꼬치 맛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주식이 맛있나요? 양꼬치가 맛있나요? 양꼬치가 진짜 양맛이네요. 양아치 맛이야. 손꼬치 맛이면 안 돼. 아 졸라 재밌어. 얘 서울대야. 이래 서울대 애들하고 놀지 마. 친구야 이거 찾게. 이게 뭐야? 달라진 진영이 뭐야? 달러 진영. 잠깐만, 저는 중간 진영이고 여기는 뭐예요? 그갈치네요. 난 투자자. 앞으로 5년 후에 누가 주인공이 될까? 제가 리플 빅뱅의 저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XRP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미국 국채를 어디다 팔 것이냐였는데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사실 땜빵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미국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건데 지금 그게 해결할 의지가 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걸 국채로 메워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그걸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10에서 20년 정도. 그 후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결국은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단기 미래와 좀 장기 미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관세 전쟁 다음은 무엇일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다. 관세 깎아줄게, 대미 투자해라. 관세 내려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라. 트럼프가 이렇게 진심인 이유는 오로지 내년에 있는 중간 선거야. 중간 선거 지면은 바로 레임덕 오는 거고, 그럼 공화당이 정권을 이어가기 어려울 상황이 높고, 정권이 만약에 다음에 바뀐다, 그럼 이제 감옥 갈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거야.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될 것이다. 이거 현실성 있는. 기업들한테 현대차 관세율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결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고,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들은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3억 5천만 인구한테 초콜릿 사주는 거야.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되면 은행이 패스팅 당하겠네, 은행 없이 송금하고 있겠네 하니까 지금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어. 근데 미국의 은행이 몇 개인지 알아? 몇천 개죠? 10,000개가 넘어. 상위 30대 은행. 근데 미국 은행들을 특별히 IB라고 부르잖아. 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하느냐면 우리나라는 비즈니스가 대출해 주는 거야. 저축받고 대출해 주기. 미국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될성식품 기업 찾아서 투자하고 그 경제가 계속 융성되는 거야. 근데 이 IB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을 소유하고 있는 애들도 이 IB야. 시티뱅크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이. 걔네들. 이 은행들이
우리가 패싱 당하겠다 하면서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하는 거야. 여기까지 팩트야. 나는 이 시티뱅크 혼자서, JP모건 혼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보급해도 난 서클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 영향력이.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그 은행 카드를 이용해서 한 달에 30만 원 결제하면 금리 깎아줄게요. 맞아. 대출 금리를 할인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거야. 지금보다 이게 낫겠네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하게 된다. 사실 미국은 그 테더가 지금 1년에 200억 달러 정도 벌고 있잖아요. 이제 직원도 몇십 명밖에 없는데 그거를 당연히 뺏어오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쉽게 가능해지겠네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첫 번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야. 비트코인과 이 스테이블 코인의 도대체 연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적으로 논하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연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다 같이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가 된다. 부동산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근데 재밌게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상대적으로 5, 60대 이상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20, 30대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들이 50대, 60대가 될 때쯤이면 그러면 아마도 전체 인구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인구 구조 변화랑 같이 맞물려서 봤을 때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한 다음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거래 방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은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이더리움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올려져 있는 그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으로 같이 올라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계속 잃어요. 왜냐면 달러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를 잃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진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생겼냐를 고민하면은 이게 코인 사기 위해 생긴 거거든요. 사실 옛날 이쪽에 2015년 17년에는 실제 유로화 달러화 원화로 거래해서 입금을 하고 코인을 샀는데 그게 너무나도 번거로워졌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할 텐데 그거 가지고 예금 상품을 추구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거래소에 가가지고 알트코인을 가지고 투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가치를 잃는데 야 그러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희소성이 있고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야 이거 그냥 파킹하고 있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자동차가 엄청 늘어난다 하면은 이더리움이라는 고속도로가 톨비를 가장 많이 챙겨갈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꼭지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서. 지금요? 아니 사람들이. 저 이 가격에? 너 과거에 알트코인은 개쓰레기라 했잖아. 그런데 네가 책을 냈단 말이야. 네, 부끄럽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 멋있다. 졸라 멋있다. 그냥 제가 틀렸어요. 이야, 네.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게 프로야. 인정할 줄 아는 남자. 네,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근데 우리 생활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왔어요. 지금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자동차면은 그 자동차가 고속도로 위에 달려야 되잖아요. 그 고속도로가 블록체인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트론이라든지.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저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2,500억 불인데 10배에서 100배까지는 성장을 해요. 그럼 한마디로 고속도로는 있는데 차가 엄청 늘어나는 거거든요. 톨비가 늘어나요, 기본적으로. 그게 그 블록체인을 가진 코인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무조건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안에 수익이 10배, 100배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이자도 안 주고 이제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이거 자체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달러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딘가는 가야 되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든지 거래소에 가서 알트코인을 하든지 투기를 하든지 뭘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그 알트코인들이 뜰 수밖에 없어요. 옥석 가리기는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고 나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았잖아요. 지금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것처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컨소시엄 형태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레일 위에 고속도로 망 자체가 계속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 유틸리티라고 하죠. 그런 쓰임이 있는 블록체인을 가진 그런 코인들은 앞으로 저는 급부상할 거라고 봐요. 그런 법을 준수하는, 규제를 친화하는 알트코인들도 시장 파이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전 여기 온 이유가 저 리플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어차피 스테이블코인 내가 이미 다 아니까. 저 2017년부터 리플을 많이 썼어요. 사실 이제 국내 거래소랑 해외 거래소 이제 그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거를 내가 사실 USDC나 USDT로 할 수가 있거든요. 리플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도대체? 그 스테이블코인 시대에서. 예, 예. 예. 맞아. 너무 네. 공격적이신데요? 예. 아니 너의 안돼 너 마셔 원샷 너 먹어 너 안돼 너. 중간 진영인데 왜 공격해? 저는 다른 진영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맹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 세계 통화상을 다 아우르진 못합니다. 통화가 160개 육박하는 통화가 있는데 금융거래가 아직 터지지 않은 그런 국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테더, USDT라든지 USDC 어쨌든 간에 민간 업체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세력들의 어떤 기득권의 어떤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XRP도 리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리플사에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리플사와 XRP는 완전히 별개의 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리플은 하나의 회사고 XRP는 코인인데, 리플사가 2012년에 만든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 탈중앙화된 이 레이어 1 자체가 XRP 레저거든요. 그거는 뭐 탈중앙화돼 있으니까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주인이 없죠. 누구나 다 들어와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다 개발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화상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XRP는. 저는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중간 역할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브릿지 통화다 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야, 리플도 미국 회사 아니라는데 그럼 그건 됐다고 치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카자흐스탄 압돌라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카자흐스탄 통화로 갔잖아요. 중간에 러스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국 원화가 리플로 간 다음에 카자흐스탄 그 돈으로 간다는 건데, 중간에 그거를 USDC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냐지 않느냐 이거죠. 굳이 왜 그 중립 통화가 꼭 필요하냐. 미국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나라에서는 필요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미국과 안 좋은 나라 중에서 잘 나간 나라들,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네들 거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화, 달러, 그 나라 통화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리플이 브리치하는 수 있는 국가가 몇몇 국가가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지금. 아니요. 네. XRP 통화상은 네. 모든 국가에 대한 법정화폐든 암호화폐든 싹 다 지원이 됩니다. 그쵸. 그거는 맞는데, 네. 원화, USDC 또는 USDT, 그 다음에 그 나라 화폐,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네. 되죠. 근데 예. 만약에 그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예. 뭔가 은행 계좌도 없는 그런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개발도상국에서는 사실 달러의 페어상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XRP가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맹점을 차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여러분 얘 40만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막 되게 와. 야그 30만 다 돼봐 이런 거 준비할 수 있지. 여기서 JIT는 저스틴 타임이에요? 뭐예요? 저부터 그럼 발언하겠습니다. 차원이 날 것 같아. 딱 이 표는 강한국 작가님이 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표예요. 진짜. XRP. 네, 정말로. 하구아 이- 너 찍었어. 이 XRP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ILP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리플사가 2015년 10월 달에 이제 빅테크 결제든 핀테크 결제든 금융 결제든 이런 모든 결제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ILP예요. 이거는 스위프트에서도 지금 인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 기술 자체를 비영리 재단에 떼줘서 지금 인터레저 재단이 따로 존재합니다. 단일 통화 결제, 뭐 동일 체인 결제, 뭐 이종 체인 결제, 이런 것들을 모든 게 다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를 리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을 완전히 잠식한다. 1번과 같이 움직인다면 XRP는 희망이 없어지는. XRP는 대체된다는 거야. 1번. 그러니까 1번처럼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차훈 작가님이 주장했던 거는 1번이 아닌 2, 4, 5번 같은 방식으로 정립된다면, 그럼 여전히 XRP는 굉장히 유용한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지금의 흐름 속에서는 마치 1번처럼 가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를 잠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하는 건데 저도 이제 1번으로 이제 미국은 확실히 밀고 있고 이 CBDC라는 게 정부가 하니까 이제 느려 터질 거고 그게 이제 언제 되느냐 좀 의문이고 리플이 생긴 지 10년이 됐는데 이제 왜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그럼 얘네들이 뭐 한 45년 후에 이거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은 이미 지금 온 세상이고 2, 4, 5번은 이론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이게 올 수 있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한번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됐든 간에 민간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통화의 주권을 위협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IMF에서는 2018년까지 CBDC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또 권고안을 냈고 우리나라 BOK, 뱅크 오브 코리아도 이제 BIS랑 같이 과거부터 뭐 프로젝트 아고라라든지 지금 한강 프로젝트도 잠깐 중단되다가 다시 또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뒤에서는 CBDC의 세상이 좀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제 올해 7월 달에 크립토 3법이 통과가 됐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니어스 액트 법안. dollar-backed stable coins. 두 번째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 마지막이 이제 안티 CBDC 법안이란 말이죠. 미국에서는 CBDC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어요. 법을 좀 뜯어보면 실제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오픈된 비허가형, 프라이빗된 어떤 그런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진 CBDC 플랫폼은 그러니까 연준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진 못하더라도 민간 회사에서 만든 그런 형태의 CBDC 플랫폼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CBDC 플랫폼 자체는 리플사에서 과거부터 준비한 XRP 레저 기반으로 한 CBDC 플랫폼이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CBDC 세상이 좀 오고 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CBDC는 그 사악한 악마의 도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절대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국가가 내가 하는 거 다 들어볼 수가 있잖아. 이게 얼마나 사악한 도구예요 이게. 너 화냈지? 네. 근데 술 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화내잖아. 네, 방금 화내서 먹어. 너 원샷이야. 표현이 아까 주기자부터 이거 그래 너 씨 눈 커졌어. 이 눈 저는 이제 지금.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17년부터 리플을 많이 썼어요. 사실 이제 자 그러면 국가가 내가 하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트럼프가 너무 잘했다고 보거든요. 반 CBDC 법안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찰 공무원이 있잖아. 내가 지인인 경찰이 있어. 그 경찰한테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싫으니까 저 사람의 개인정보 좀 알려다줘. 그러면 이 경찰 어떻게 될까? 알려주면 깜빵가지. 깜빵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개인정보를 알 수는 있어. 근데 아는 순간 깜빵 간다고. CBDC를 활용했을 때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블록체인의 개념 자체가 그거야.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허위나 조작도 불가능하고 다 알려면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알면 안 된다니까. 한국은행이 CBDC를 정립시킨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럼 원화 CBDC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통화당국은 알려면 알 수 있지만 아는 과정이 범죄고 간판 가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내 기록이 노출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공격이라고 받지 마. CBDC는 악마다. 왜냐면 CBDC는 거래하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내 거래가 자신이 없는 거지 않을까? 국가가 뭔가 좋은 존재라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가가 사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국가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안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저를 죽여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CBDC라는 거는 제 계좌를 프리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BDC라면 이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통화 정책을 발휘해가지고 재빨리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어가지고 내 돈을 뺏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CBDC 계좌에 있는 거를. 이제 CBDC의 세상은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약간 그 부분은 이제 강강구 작가님이랑 조금 비슷한 결이에요. 왜냐면 이제 모든 것이 수채 쓰지. 네. 술 꺼먹으라도. 모든 것이 다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쓰는 거 어디다 다 보여줘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기득권들이 그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디에 돈을 쓰고 내 카드 값이 어디에 나가고 이런 것들을 알려지는 게 싫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프라이버시 영역이 저는 오히려 급부상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CBDC가 안 와야
된다, 쓰레기다 요게 아니라 CBDC 세상에 지금 딱 보니까 뭔가 올 것 같네,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그 시대를 대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가 세상에 왔을 때 내가 어떤 암호화폐들을 투자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요런 부분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해. 중국이 어쨌든 CBDC를 막 밀고 있잖아요. 예, 예. 중국이 나쁘다. 예.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또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한국도 무슨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그거 누가 쓰냐고요, 사실. 근데 지금 시장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했잖아요. 99%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물론 원화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은 그 나라 정부에는 좋겠다는 건 제가 알겠거든요. 쟤는 국채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 고객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딴 나라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물론 이제 중국이 강매를 하겠죠, 이제 국민들한테. 근데 이제 저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네. 그럼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세계에서 왜 이렇게 화폐가 많아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물론 달러도 저는 이제 별로 썩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전에 근본이제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비트코인 본이제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달러가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은 이제 점진적으로 몇십 년 동안에 비트코인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중간에서도 사실 여러 화폐가 필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사실. 우리 황국 작가가 했던 얘기 중에 놓친 게 뭐냐면, 지금 99%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않느냐. 그건 스테이블 코인 이용자 중에 99%가 달러를 쓴다는 것이지, 전체 이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아니니까. 뭐 그죠. 그럼 전체 금융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몇 %나 될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은 전체 금융거래에서 5%가 안 되는 거지, 99%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왜 들어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에 가장 적절한 금리가 얼마일까라는 것을 논할 때, 예를 들어서 뉴욕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조지아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아틀란타 페드 같은 경우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의견을 고루 반영해서 적절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인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체가 달러를 쓴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은행이 의미가 없어져. 그러면 미국의 물가와 미국 경제 상황에 맞게 그들은 그들의 금리를 선택할 텐데, 지금은 4.25%, 우리나라는 4.25%를 현재로서 봤을 때 견딜 수 없는 금리인 거잖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여정은 그 나라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가장 적절한 최적의 금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통화정책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원화가 없고 달러만 모두가 쓴다.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휘청휘청이는 거지. 미국이 물가 상승하고 그것에 금리 인상하니까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아르헨티나 뭐 죽어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자국의 통화 주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통화 정책의, 통화 당국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냥 통화를 잃으면 그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원화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게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국 통화가 있어야 된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든 스테이블코인이든 뭐 CBDC든 이더리움이든 보이는 돈에서 보이지 않는 돈으로 지금 뭔가 이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는 이 섹터가 앞으로 엄청나게 또 뜰 텐데,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야? 그렇죠. 맞물려서 갈 텐데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또 이제 미국에서 법과 제도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일단은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게 이제 뭐 가다가 끝나고 뭐 그러면 진짜 뭐 코인도 뭐 진짜 다 잡주라게 하고 다 날라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되게 그럴 걸 두려워하잖아. 이거는 다. 네, 그 질문 정말 많이 받고,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어느 날 0 되는 거 아니냐. 강사가 5년 전 하고 계속 너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잖아. 거의 예를 들어서 5년 전, 10년 전에는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이 일단 없었고, 나도 2016년에 거기서 강의 주제가 사실 비트코인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블록체인으로 해달래. 막 그 비트코인을 경시하고, 지난주에도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고위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주제를 바꾼 거야. 코인이 들어가면 마치 공무원이 공부해서는 안 될 것 같이. 그러니까 크립토 뭐 전쟁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크립토도 코인이잖아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완전 다른 건데, 임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하고
가정하는 거지. 우리 아는 사람끼리는 얼토당토하는. 비트코인의 부정적이었던 중앙은행이 99%였었다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중앙은행이 반반으로 바뀌다가 한 5년 전부터 반반으로 바뀐 거야. 지금은 비트코인의 100% 긍정적인 거야. 우와. 뭐 주식 투자 참여하는 사람이 한 1,400만 원? 1,400만 예. 뭐 이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 투자자가 800만 정도 이렇게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얼마쯤 돼 있을까? 2026년 12월 됐다. 겨우 2배가 오르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예. 그러면 저는 10년 100만 달러를 보고 있어요. 대충. 예. 아 진짜? 네, 네. 1억 그러면 6천인가? 지금 1억 5천 정도 되니까 그럼 3억 된다. 3억 된다라는 거예요. 3억 된다고. 네, 내년 3억? 예, 저는 굉장히 이제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사실. 3억도? 아, 당연하죠. 난 뭐, 너무 네네. 큰 거 아니야? 또 5년 후를 상정하면 반감기가 한번 또 오잖아. 최근에 반감기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했었잖아. 예, 예. 코인에. 그러니까 그걸 거쳐서 30년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화 기준 2억 원은 충분히 거뜬하게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2억에 한 표 놔도 그 정도 진짜 올라가서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 언제부터 했어요? 비트는? 제일 처음에 하는 거 2011년에 현대경제정보를 쓸 때 그걸 보고서를 썼었지. 아니,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능가하시는 분이었네요. 김광석. 네, 네. 아 근데 나만 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아니요, 근데 그때부터 사가지고 가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나는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스타일. 오태민 교수님이 한 3, 4년 전에 처음 날 만났을 때 비트모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중고를 난 한 번도 안 꺼내고 여기 갖고 다니는 거. 나도 그거 지갑. 여기 있어. 이게 가치가 정점을 찍었을 때는 이것의 나만 볼게. 가치가 잠깐만, 나 보면 안 볼게. 돼. 왜? 이게 나한테 안 되는데 요만큼만 보여줄게. 감칠맛네 왜 그러냐? 왜냐면 여기 QR 코드가 있어서 바로 하는데 뭐 5억 정도? 예를 들어 정점을 찍었을 때 촬영하고 오태민 교수님은 점심을 먹어. 점심 먹고 차 마실 때 이걸 주신 거야. 나도 있었지만 내 담당 PD도 같이 점심 먹었거든. 차 먹으면서 10억을 준 거예요? 그때 뭐 5만 원 뭐 이렇게 30장 준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갖고서 뭐 이러고 살았는데 얘는 퇴사하면서 팔았더라고. 아이고야. 그래서 자본금으로 자기 사업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바라보는 시점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그 의사결정은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자기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라고 봐. 진짜? 나는 그냥 원금을 지키고 싶은 투자 성향이야. 원금을 훼손하면 원금을 손실하는 순간 나는 너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을 못해. 장사를 해야 되는. 고통스러워. 그러면 안전추구 성향이야. 근데 반대로 나는 떨어져도 아무 뭐 감정의 손실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성향에 맞게 위험 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이제 지금 돈 벌게 해줘야 돼 한국아. 저는 이제 실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다르게 저는 이제 금과 비트코인은 자산 일부는 필연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197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법정화폐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상 법정화폐는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법정화폐라는 게 정부가 화폐의 질을 유지한다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돈을 찍어가지고 문제를 무마하는 것이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지만 40년 동안에 원화의 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있고 그거는 딴 나라도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왜냐면 정부가 유혹이 빠지거든. 아씨 문제가 생겼네. 야 돈 찍어. 쟤 줘. 문제 해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레이 달리오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사실 거의 유일하게 한 500년 정도의 금융, 정치, 경제를 같이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법정화폐는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경화, 하드머니로 돌아가게 돼요. 하드머니라는 거는 중요시 여기는 거에 담보로 화폐를 결국은 발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미래에서 그 경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금과 비트코인 밖에 없어요. 근데 미래에서 금본위제가 될지 비트코인제가 될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 개 다 보유하는 것이 좀 좋다고 이제 봅니다. 우리의 법정화폐는 필연적으로 가치를 잃게 되고 언젠가는 신뢰를 잃을 거거든요. 야 달러가 못 쓰겠네. 야 이거 이제 신뢰를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금과 역자, 비트코인과 역자 또는 이제 둘 다 역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두 개 다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봐요. 차원이 생각도 너무 궁금해. 네, 저는 이제 교수님이랑 대표님의 생각이 딱 절반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이 잠까지 못 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오히려 조심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의 생활이 망가지니까. 그래, 하지 마. 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술 먹고 잠도 안 와. 하지 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더 급성장할 거고 어쨌든 화폐에 대한 형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크립토 쪽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지금 건물 부동산에만 편입 많이 돼 있잖아. 다른 데로 또 리밸런싱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계속 나는 이렇게 돈 공부 시켜주는 거거든. 이번 26년 경제전망서의 제목을 스테이블 코인 전쟁 2026년 경제. 한국에 너도 책 준비하고 있어?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책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한 저만 썼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아니 왜냐면은 지금 내가 형 벌써 땀 흘렸잖아 이마에. 아니 왜냐면은 지금 내가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 이제 테더와 서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데가 있냐 지금 없다라고 썼거든요. 지금 그 내가 요 내용에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많이 또 바뀌었잖아요. 법이랑 제도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리뉴얼해서 개정판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제목은 똑같습니다. 리플 빅뱅 개정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강연도 가고 국민의힘도 강연을 갔지만 코스피 5천 공약은 나쁜 공약이다. 이게 코스피 5천 공약은 당선이 되기엔 좋지만 재선이 되기엔 불리한 공약이다. 아, 맞네. 온 국민이 다 코스피 5천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코스피 5천을 못 만들어. 그러면 어렵지. 중간선거도 어렵고. 왜냐면 주식시장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세계 모든 주식시장이 25년 4월 3일부터 9일 사이가 저점이었어요. 그럼 이게 정부가 컨트롤한 거예요? 상호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컨트롤한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도 그럼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비트코인 얼마 만들어라는 공약은 안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유동성을 많이 풀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유동성 공급 장치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추구해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할지도 몰라요. 그래야 인플레를 용인한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게 불리해.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해.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시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크립토 가격을 떨어뜨려 놓으면 중간선거 될 수 없다. 코스피 5천하고 비슷한 공약인 거예요. 이게 다 나쁜 공약인 거예요. 계속 국민들한테 초콜릿 주는 거야. 초콜릿에 취하고 술에 취하는 거야. 이 사회가 나빠지는 거예요. 마치 악순환돼. 유럽처럼 재정 불안 오는 거예요. 확장 재정에 취하는 거예요. 처음 영상에서 약속받았던 거 XRP가 10,000원을 넘으면 건물을 통으로 빌려서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다.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 저희 한번 통으로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저희 회원들 파티하게. 대단한 놈이 지난 놈이 안 잊어버렸어. 언제까지요? 내년 상반기, 내년 6월까지. 6월까지야. 잠깐만 지금 얼마? 5천원인가요 대충? 4천 그래서 정도? 대 4,000원. 네.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쟤는 관심 없는 애한테 왜 물어봐. 네, 너무 안 좋게 아니 보세요. 가능성 없는 게 어디 있어? 코스피만 또 가능성은 있지. 되게 어렵다는 거지. 대신 그 자리에 강호동을 불러야 돼. 너도 와. 근데 이거 확실히 분위기는 엄청 좋을 거예요. 만원 됐으니까. 맞아요. 분위기는 좋겠다. 완전 해피. 내가 코인을 초창기 때 건물에만 자산에만 매몰돼 있다가 코인이 그때 3천만 원, 4천만 원일 때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무시하고 눈을 감았거든. 부정했지 내가 마치 쓰레기 같은 게 또 나타나냐. 요 영상을 내가 만든 이유는 또 나 같은 경우를 당하지 말라고, 눈 감지 말라고. 왜냐면 디지털 이 화폐 전쟁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3년 후에 4년 후에 그때 내가 너무 그게 후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씩 공부하면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어때? 너는 진짜 여기서 5천만 원이 있다. 저는 근데 오늘 답이 나왔어요. 아 진짜 어디다 투자할 건데? 오늘 다 다른 진영의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이 셋이 공통적으로 말한 코인이 있어요. 그거 퇴사하는 거 아니지? 여기 양꼬치는 예. 온면이 대박이에요. 떠드릴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각자 드십시다. 나눠서 먹어요. 이거는 뭐야? 이게 뭐가 달라? 온면이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알지? 맛있네. 자 오늘부터 뽕뽕! 아 진짜 뿌듯하네 뿌듯해. 이 멤버가 이렇게 보인다고?